웰컴백 밀리티어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9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절대 독해 공략법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9강의 1번과 2번에서 문제 풀이를 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절대 독해 공략법을 알아보고 대수능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9강의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엔 맞는 낱말을 고르도록 되어져 있어요. 빠르게 ABC 단어를 먼저 훑으셔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reinforce는 당연히 아시겠죠? 강화하다가 되는 거고 slender는 아는 학생이 있고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두꺼운이라는 thick라는 단어를 알았다면 slender는 어쨌든 thick의 반대말이겠구나 정도로만 유추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날씬한, 호리호리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ightly와 loosely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문맥적으로 답을 찾아가야 하는데 자, A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동사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주체자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파악하기로 했었죠. 주체자가 바로 앞에 it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it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읽었다면 평균에 해당되는 나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동시에 it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 있는 however를 찾았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역접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했다면 바로 앞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A번을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럼 앞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까요? 나무는 더 이상 그 폭을 넓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와 더 나은 빛이 그 공간 안에서 이미 충분히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무 가지의 폭을 넓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그것이 뻗친 가지를 뭐 하겠습니까? 강화한다가 되어줘야 되겠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는 분명히 폭을 넓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나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은 가지도 줄인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폭을 넓히지는 않지만 이미 뻗친 가지는 거기에서 더 강화가 되어서 높이나 아니면은 가지가 계속 더 뻗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마치 뭐한 것처럼 보인다. 걔네들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의 답은 그렇죠. reinforce가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B번에서도 but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바로 앞문장과의 또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앞문장에서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진정한 한 쌍의 친구는 is careful, 조심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바로 시작 전부터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두꺼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역접을 나타내기 때문에 thick branches가 나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 not을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면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또 전환되니까 여기서는 thick의 반대말인가 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어구가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not thick를 하나로 바꾸다면 뭐가 되겠어요? slender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자리에 not이 없었다면 slender가 답인데 not이 있기 때문에 thick가 답이다 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C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사 바로 앞에 so가 있네요. 자, 그러면 so 대꾸문이면 무슨 뜻이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즉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니까 원인과 결과는 서로 이야기가 반대가 아니라 서로 상충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힌트는 오히려 어디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뒤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파트너들은 종종 뿌리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겠어요? 심지어 같이 죽을 정도니까. 그렇죠. 요번에는 tightly가 답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B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다 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정독 예습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복습용으로 제 강의 보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이 글은 동반자 관계의 나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픽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벗이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다. 얘네들은 사실 서로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서로가 맞닿지 않는 부분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몇 가지 어휘를 좀 찝어볼 텐데요. 오늘은 동사가 조금 보이네요. encounter, 만나다, 마주치다, reinforce, 강화시키다. 다음으로는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스키밍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글은 이웃하고 있는 나무들이 서로의 끝에 마주칠 때까지만 이제 가지를 뻗치고요. 이미 뻗친 가지들에 대해서 강화를 하게 됩니다.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쟤네들 위에서 서로 영역 다툼하나 봐 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서로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서로 만나지 않는, 즉 외부의 가장자리로 이제 나뭇가지를 뻗쳐나간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친하냐면 사실 아래 뿌리에서도 강렬하게 서로 붙어 있어서 죽을 때도 같이 죽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평균적인 나무는 나무 가지를 밖으로 뻗쳐나가는데 until이 나왔죠. 뭐 할 때까지 뻗쳐나가냐면 그것이 만날 때까지 뭐를 만나냐면 여기 수식절을 먼저 끊고 뒤에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그 키가 같은 이웃하고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 그 끄트머리를 만날 때까지 나뭇가지를 계속 뻗쳐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나무는 절대로 그 폭을 더 넓혀가지는 않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any는 왜 왔느냐? 뒤에는 wider라는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ecause 왜냐하면 in the space 그 공간 안에서 이 나무는 이미 충분한 공기와 더 나은 빛을 이미 취득을 했기 때문에 굳이 폭을 넓혀가면서까지 더 성장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그러나 폭을 넓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은 있겠죠. 여기 있는 it은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무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매우 강화합니다. 가지들을 강화하는데 자, 이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요거 하나 주의해 주세요. 자, it has extended. 여기에서 has extended 자리가 has been extended라는 수동이 되지 않은 이유를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자, 뒤에 목적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절끊기가 잘 안 되어져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branch, 명사, it, 대명사, 명사와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일반적으로 뭐가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it은 나무가 되고 extend에 해당되는 목적어는 바로 앞에 있는 branches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나무가 이미 뻗쳐 다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뻗쳐 놓은 나무 가지들을 이제 매우 강렬하게 강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폭을 넓히진 않지만 강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 강화가 된다는 거 그 나뭇가지 안에서 또 나뭇가지가 삐집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쭉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치 여기선 you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당신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 인상이 무엇이냐면 해서 the impression에 대한 이 that을 동격 접속사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뒷문장이 완전하죠. 자,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꽤나 거칠게 밀치고 있는 매치,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주어가 매치고요. 그 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고로 뒤에 있는 going은 앞에 있는 매치를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oing on은 진행하다죠. 그러니까 up there, 거기 위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역접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옆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나뭇가지하고 서로 밀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한 쌍의 친구는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friends가 주어가 아니라 appear이 이제 주어라서 단수 취급 요거를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진정한 친구들 한 쌍은 사실 careful, 조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rise는 바로예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는 지점부터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not to grow, 나뭇가지를 뻗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마디로 서로의 방향으로 두꺼운 나뭇가지를 완전히 뻗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앞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나무들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무는 일단 take anything away. 자, take something away가 무슨 뜻이죠? 뭔가를 빼앗다요. 근데 어떤 것도 빼앗고 싶지를 않아요.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더 좋은 공기, 내가 더 좋은 햇빛을 받을 거야를 위해서 뭔가 자리를 서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더불어서 그들은 뭐를 하고자 하냐면 develop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grow랑 똑같이 나뭇가지를 뻗쳐 나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나뭇가지를 뻗쳐 나가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자, 그 위치가 바로 어디에서 그들의 꼭대기의 바깥쪽에 있는 가장자리에서만 이제 뻗쳐나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대기에 있는 외부의 가장자리가 어디일까 해서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서 라는 삽입절이 들어갔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 얘 뒤에 주어 없는데 콤마 있어요. 그럼 대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위치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콤마의 쓰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관계대명사 대시 올 수 없는 콤마라는 것은 어떤 용법? 그렇죠. 계속적 용법을 나타낼 때 쓰이는 콤마예요. 얘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콤마 삽입절이니 중간에 말이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서 이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에서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꼭대기에 있는 외부의 가장자리 그건 바로 어디다? 한마디로 친구가 아닌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6번째 문장이요. 그러한 파트너들은 종종 쏘가 나왔네요. 대빨리 체크하셔서 쏘대꾸문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부터 제가 3가지의 어법을 체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대자리에는 위치 들어가면 안 된다. 쏘대꾸문에 대해서는 접속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title에 부사가 온 이유는 뭐냐면 이 title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 있는 connected라는 pp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연결되어서인데 여기에 title가 들어갔으니까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단단하게 연결되어서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커넥팅이냐 커넥티드냐 해서 능동과 수동을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 전면구 지워버리고 나니까 목적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서 뿌리에서 서로가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들은 sometimes 때때로 심지어 같이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로직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삽입 문장 2개 정도 제가 찝어드릴 텐데요. 단서가 좀 명확해서 이 2가지를 고르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however 같은 경우는 역접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집어넣는 것, 폭을 넓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뻗쳤었던 그 가지들의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싸우는 건 아니에요. 라는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치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우리 작년 3월달 모의고사, 고등학교 3월달 모의고사에서도 이 서치를 힌트를 가지고서는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치가 서치 파트너스니까 그러한 파트너들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그렇죠. the trees를 나타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사실 요거랑 요거 고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9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서 제가 이중 해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문독해서 문제풀이 같이 해드리고요. 일단 프리뷰 먼저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정독 예습 되어져 있다면 당연히 타픽 문장 찾으셨을 텐데 어디서 찾으셨나요? 저는 이 앞부분에서 하나,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하나가 보입니다. 이거를 제가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따 리뷰에서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토픽이 앞에와 뒤에 두 군데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또는 뒷부분에 어떤 문제? 그렇죠. 빈칸이 쳐져 있어서 자, 우리가 이거에 해당되는 다른 주제문에서 답을 유추해서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무슨 문제? 변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작동 기억이라는 이런 것들은 매년 EBS 연계규제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 및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은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으로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어휘 몇 가지를 좀 찝어 볼 텐데요.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인지 부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orking memory. 이게 바로 이제 작동 기억이 되겠습니다. 인지 부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두뇌에서 뭔가를 인지할 수 있는 그 양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양이 너무나 많아지면 거기에서 과부하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워킹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그거를 우리가 단순한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결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워킹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vanish는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사라지다. 자, 그다음 마지막 보시면 distract. 집중을 방해하다, 방해시키다라는 타동사고요. 거기서 파생된 distraction 보시죠. 이것은 집중을 방해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뒤에 NESS가 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어휘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주의 산만이라고 여러분들 외우셨을 겁니다. 그럼 어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키밍, 스토리라인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인지 부하와 작동 기억 간의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정보를 새롭게 얻었을 때 일단은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우리가 옮겨야 되고요. 그것을 지식으로 엮는 그런 과정을 두뇌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막 쉽게 사라지게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과부하가 생기게 된다면 더불어서 또 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비판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두뇌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 워킹 메모리에서. 자, 그래서 세 번째 또 뭐가 안 좋아지느냐? 이제 주의 산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지식을 습득을 했어. 얘네들이 이제 과부하가 생겨서 다 튕겨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주의가 산만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로 이제 전개가 되는 글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프리뷰 보고요. 얼른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정보의 양이 이제 주어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사를 찾아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수식절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 entering이 뭐냐,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at any instant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이든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말해서 뭐라고 불려진다. 그렇죠. 인지부하라고 불려진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refer to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어떻게 배웠나요? refer to A as B, A를 B로 부르다였어요. 그쵸?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to 뒤에 목적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s referred라는 이제 수동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문장이요. 부사절부터 오기 시작했죠. 뭐 했을 때? 우리의 인지 부하가 무슨 뜻이죠? 초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를 초과했을 때? 바로 우리 작동 기억의 수용량을 초과했을 때 우리의 지적인 능력은 뭐 하게 된다? 타격을 입게 됩니다. 끝.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 부하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작동 기억의 그 능력을 초과했을 때 우리 두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에 타격을 입는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지적인 능력이 어떻게 타격을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쭉쭉쭉쭉 설명할 거예요. 일단 그 원리를 좀 알려줘야 되겠죠. 3번 문장. information,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정보가 천천히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쌩 하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into our mind and out of our mind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쌩 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쌩 하고 우리 머릿속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를 봤더니 이제 소댓 구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즉, 이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쌩하니 빠르게 들어갔다가 나가서 우리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얻을 수가 없냐면 on it, 여기 있는 it은 앞에 있는 informa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quickly ly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얘가 수식해주고 있는 것이 누구이다? 자, quickly가 쪼 앞에 있는 gyps라는 이제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다. 아, 여기서 부사로 사용이 됐다. 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which하고 y에다가 좀 밑줄을 쳐볼까요? 이 which 같은 경우에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그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한정적 용법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계속적 용법은 기억할 거예요. 일단 한정적 용법은 관계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처럼 수식이 되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렇게 뒤에서 앞에는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앞에 있는 주절과 관계사 사이에 보통 뭐가 있냐면 이 자리에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앞에서부터 쭉 해석한 다음에 and 그리고 하고서 쭉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which가 이렇게 대문자로 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which가 올 수 있죠? 는 얘 여기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얘는 사실 3번 문장하고 연결이 돼서 그 뒤에 콤마 which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계속적 용법일 때에는 이렇게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석을 and 그리고 that is 이런 식으로 그것은 이렇게 앞문장을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y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위해서 the reason을 좀 적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앞문장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서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 즉 그것은 이유가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되냐면 당신이 기억을 못하는 이유야. 뭐를 기억을 못하게 되나?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시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앞에 remember에 대한 이제 목적절이니까 명사절. 여기선 간접 의문문, 순서는 의주동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to도에서 끊어드립니다.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to도는 무엇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는 당신이 주방에 갔는데 무엇을 위해서 갔는지를 기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앞문장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놓고서는 서술형에서 점수 좀 깎겠다 싶으면 저라면 3번하고 4번 문장을 콤마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쓰게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는 뭐도 있었죠? 소댓구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위치 관계대명사 절도 나오고요. 그 속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 간접의문문 어순까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3번하고 4번 지문을 묶어서 서술형으로 낼 가망성도 있다. 만에 하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을 굉장히 장문으로 내시는 선생님이라면 3번하고 4번을 연결해서 낼 가망성도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information, 정보는 고로 사라지게 됩니다. 뭐 하기 전에 사라지게 되냐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기회를 갖기 이전에 사라지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to transfer은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뒤에를 조금만 더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이 with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to가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opportunity를 꾸며주는 것이 첫 번째 transfer, 그 다음에 두 번째 with가 이제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며줍니다. 그러면 시간적 연대상으로 A를 먼저 해석할게요. 자, 우리의 정보는 그 정보를 여기 있는 it은 the information이에요. 그 정보를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두 번째, 그 정보를 지식으로 엮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 그냥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6번 we remember less. 결국에는 우리는 더 적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더불어서 또 어떤 능력이 또 사라지게 타격을 입게 되냐면 to think,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것,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또한 뭐 하게 됩니까? 약화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아까 얘기를 했었던 만에 하나 이제 과부하가 생겼을 때 우리의 지적 능력이 타격을 입는다에 적합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에서는 strengthen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 7번째 문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overloaded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과부하되어진 작동 기억은 또한 tends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주의 산만을 이제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as는 누가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자인 이 사람이 has pointed out.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주절이 되는데 이 문장이요. 오랜만에 듣보자 어법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문장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we have to remember.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파악됐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remember는 VT입니다. 그래서 이 what은 목적어라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죠. 크게 관계대명사와 의문사로 볼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의문사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죠. 여기선 의미적으로는 무엇이 맞습니다. 더불어서 의미적이 아닌 어법적으로도 의문사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고로 이 what절은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의주동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를 봤더니 we are to 해서 갑자기 또 다른 절이 생겼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만에 하나 구문독해를 했다면 절을 끊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분명히 끊거나 괄호를 쳤을 텐데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셨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EBS 연계교재를 공부한다라는 것이 듣보자 어법을 뭐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죠. 왜냐면 듣보자 어법을 중심으로 어떤 어법적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뭐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법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듣보자 어법도 제가 간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강조용법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it is하고 we are 사이에 대시 생략됐다라고 먼저 적어주세요. it is하고 we are 사이에 이제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해석적으로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안 됐던 이유가 비투용법이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이 are2를 should라고 대신 적어주세요. We should concentrate on. 무슨 뜻이죠?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에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강조용법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이때 강조용법. 그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이때 강조용법에는 이때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첫 번째,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대 뒤에는 명사를 강조할 땐 대 뒤에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더불어서 이 대은 관계 대명사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 사이에 또 뭐가 들어온다? 부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부사 상당 어구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명사 상당 어구가 들어오는 거고 부사 상당 어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부사 또는 전사 플러스 명사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대 뒤에 문장이 어떻게 된다? 완전하고 이때 대은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어법에서 공부를 하고 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보시죠. 예시문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내가 I met Jimin yesterday 해도 돼요. 내가 어제 지민이 만났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대박 있잖아. 내가 어제 누구 만났냐면 내가 어제 만난 것은 바로 지민이야 해서 지민이를 강조하고 싶을 때 It was Jimin that I met yesterda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 뒤에를 봤더니 뒷문장에 met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뒷문장 불완전해요. 더불어서 내가 강조한 게 지금 이때 사이에 지민이라는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대를 뭘로 바꿀 수 있다? 관계대명사. 뒤에 봤더니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강조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얘가 없어도 문장은 구조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t was하고 that을 생략했어요. 그럼 뒤에 문장이 어떻게 됐죠? I met 다음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앞에 있었던 지민이만 뒤로 집어넣으면 I met 지민 yesterday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즉, 강조용법에서 it is that은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요거는 부사를 강조했을 때 it was yesterday를 먼저 넣어볼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민이를 만났다는 얘기를 내 친구들한테 했어. 그러고서 하룻밤이 지났는데 아직 생각만 해도 너무 막 꿈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내가 지민이를 만난 게 어제였다니 바로 어제였다니 해서 yesterday라는 시간 부사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It was yesterday that I met 지민이 되는 겁니다. 자, that 뒤에 문장을 봤더니 I met 지민 문장이 완전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된다? 이 that은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t was that을 지워도 문장이 완전하죠. Yesterday I met 지민 또는 yesterday 뒤로 보내서 I met 지민 yesterday 이런 식으로 문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강조용법 중학교 문법인데 좀 정리되셨죠? 그 다음으로 이제 듣보자 어법 들어갑니다. 이때 강조용법 사이에 뭐가 또 들어갈 수 있냐면 의문사 what과 how를 일반적으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서술문 또는 평서문 해가지고 이때 사이에 what이나 how를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의문문을 쓸 때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으로 한번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만에 하나 이게 간접 의문문이 아니었다면 문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평서문일 경우 이때 사이에 it is that 사이에 누구 집어넣는다고요? what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사를 어디로 빼야 돼요? 맨 앞으로 빼야 되니까 원래 여기 있었던 애들 어디로 뺀 거예요? 저기 앞으로 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더불어서 순서는 간접 의문문이니까 의주동 순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줬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요. 제가 강조용법에서 it is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변형해서 쓰자면 어떻게도 쓸 수 있다. 빨리 요거 좀 필기해 주세요. It is that을 제가 생략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What we are to concentrate on. 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의주동 간접 의문문 순서 맞게 나왔어요. 그럼 얘가 의문사니까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이랑 아래에 있는 문장이랑 의미상으로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민이를 만났다 했을 때도 I met 지민 yesterday 한 거랑 it was 지민 that I met yesterday 한 거랑 의미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대신 뭐가 됐죠? 이 it is that이 들어가니까 강조하듯이 해석을 했었죠. 바로 지민이야. 이런 것처럼 바로 무엇인지를 이런 식으로 의미적으로 강조가 되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요지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마 what의 밑줄이 쳐져 있겠죠. 그럼 어법적으로 remember가 on을 가지고 충분히 what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이 자리는 간접 의문문 순서가 되니까 의주동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뭐다? 요렇게도 충분히 변형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을 만에 하나 이제 서술형으로 내셨을 때 조건을 다시잖아요. 뭐 강조용법을 집어넣어서 적어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빠뜨리면 분명히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시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거의 부분 점수를 안 주시죠. 등급을 나누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잘 살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it is that을 생략해도 되는구나. 자, 마지막 9번째요. 자, 여기서는 이제 lose, 잃어버려라 라는 명령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명령문 다음에 and 주어 동사의 미래 시제 나오면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해석을 했었죠. 더불어서 얘를 뭘로 바꿨었냐면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도 우리가 조건절로 바꿔서도 연습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hold는 동사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당신이 지금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만에 하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을 뭐 하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가 훨씬 더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마지막 어법. 제가 find 체킹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뭐가 뭐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distract는 누구를 방해시키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목적어가 distraction이 됐습니다. 나를 방해시키는 것이 더 나를 방해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을 나타내는 ing가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이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타픽 문장이 만에 하나 앞과 뒤에 두 군데에서 보이는 타픽 문장이라면 얘는 변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빈칸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다다음에 이제 빈칸 문제를 같이 풀어드리게 될 텐데 빈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밑줄 쳐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 또 다른 주제문을 찾아서 거기에서 유추해서 답을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독해 문제 40번 문제를 보면은 이 글을 이제 하나의 주제로 딱 이렇게 딱 정했을 때 A와 B 빈칸 두 개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라는 그런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내기 참 좋은 지문. 여기 이 문장. 저라면 여기 A에 빵, 그 다음 B번에 빵, 여기다가 빵빵 이제 빈칸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라는 문제로도 저는 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였었더라? 앞에 정보라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주방에 뭐 하러 왔었지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된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 문장 삽입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우리가 그거를 정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뭐랑 관련된 내용이 나면은 주의산만 또는 방해하는 요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름 문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강의 8번. 선생님 시험 출제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지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대의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고요. 어법적으로 다소 어려웠었는데 서술형으로 낼 가망성이 높은 지문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9강의 7번과 8번도 꼭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